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11월의 넷째 날, 어느새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몸의 긴장도가 심해지고요. 또 허리나 목 같은 척추 부위에 부담이 가기 쉬운데요. 찬바람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기보다는 초기부터 잘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주 생기는 척추 통증 그리고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 쌀쌀해진 날씨, 허리 목 건강 미리 챙기세요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내 허리 통증, 목 통증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지 직접 원장님께 여쭤보실 수 있는 전화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독감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추워지면서 자주 발생하는 척추의 통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비술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과 오늘 함께 하시면서 내 허리 통증도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요. 오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감기 환자 많이 늘고 있는데 날이 추워서인지 허리 아프다는 분들은 더 아프다고 하시고 또 애취하다가도 나가는 게 허리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은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미추 여러 가지 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로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로 지나가는 신경들을 보호하고 있는 또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척추입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증상을 호소하고 계시다는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협착증과 디스크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인데요. 우선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 바로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신경 통로가 저렇게 하얗게 크게 잘 보이는데요. 오른쪽의 두 MRI 영상은 좁아진 통로를 말합니다. 이럴 때에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것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노란 선으로 그어 표시한 부분이 바로 터져 나온 디스크인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허리와 한쪽 엉덩이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무척 곤란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먼저 손가락을 딱 펼쳐주시고 원장님께서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나에게 해당된다 하시면 손가락을 접어서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쪼그리고 앉는 것이 너무 편하다.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마지막인데요. 다리 양쪽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 네. 이상 5가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 증상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 느끼실 것 같아요. 보통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몇 개 정도 증상을 갖고 계시다고 하나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를
모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조그마한 이상이 있더라도 병원을 빨리 내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 더 불편함을 갖는 5가지 증상이 다 찾아오기 전에 일단 초기에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통증 부위도 허리 아프신 분들이라도 저마다이신 것 같은데 그 통증 부위에 따라 내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다, 이 부분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허리를 예를 들면요. 여러 뼈들이 있고 관절이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분만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느 부위가 안 좋은지를 이제 쉽게 추측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다리 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어느 부위가 나쁘다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요.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 때에도 허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운동할 때도 초급자, 중급자, 숙련자 이렇게 있듯이 허리 치료에도 또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척추 질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있게 되는데요.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면 지금 보시는 1단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해당합니다. 이런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럴 때 이제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해당합니다. 안타깝지만요. 아무리 치료를 거듭해도 통증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쌀쌀해진 날씨에 심해지는 허리 통증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증식주사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영양분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 손상된 부위를 내 몸 스스로의 자연 치유 능력으로 손상을 회복시켜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아플 때마다 맞는 주사 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주사 기만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고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치료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 스스로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그 손상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치료해서 그 치료 효과를 누적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고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치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1세 어머님이신데요. 2년 전부터 허리랑 왼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파서 그리고 그 통증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힘들어졌는데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았지만 좋아지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입니다. 보시는 게 이제 허리 MRI가 되겠는데요. 디스크들이 조금씩 안 좋고 협착도 살짝 생겨서 그렇게 심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의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점점점 좋아져서요. 6회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처음 그런 통증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편안하게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앞서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몇 개나 해당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중에서도 혹시 허리를 굽히면 좀 통증이 줄어드시는 분들, 그리고 걸을 땐 힘들고 쉬면 좀 괜찮아지시는 분들께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4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네, 건강하시면 좋을 텐데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집의 나이로는 71살이고요. 네, 70대 초반이시고요. 저희 네네.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통화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가, 허리가 전방전이증도 있고 협착증도 있는데, 네. 허리가 척추가 또 좀 휘었어요, 많이. 휘어져 네네. 있고. 예, 그런데다가 5번에 어떻게 해서 골절이 됐는지 모르는데 3번하고 5번이 골절이 돼 있어요. 골절. 네네, 어머님. 그래가지고 네. 저거 어쩌다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네네네. 해서 다쳤는지는 모르는데 다친 건 없는데 그렇게 골절이 돼. 하도 허리가 아파 못 견디가 병원 추석을 쉬고 병원에 가니까 골절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가는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 세면을 이제 시술하는데 세면 넣는다 하대요. 네, 어머님. 네네. 우리 시술을 하면서 협착증과 그 전방전이증을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이제 뼈가 그냥 붙을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집에서 그냥 누워가 있거든요. 쉬고 계시고. 아, 그래요, 네. 어머님?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인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 뼈가 붙은 뒤에 수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이제 수술과 동시에 시술을 같이 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말씀 듣고 싶어가 전화드렸어요. 예,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님 저기 이제 최근에 허리가 많이 아파지셨는데 이 네. 최근 일 말고요, 어머님. 평소에 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그런 증상이 있었나요? 평소에 이게 허리가 아마 예전에부터 아마 허리가 안 좋아가 늘 아팠는데 네. 이 이제 계속 이 엉치 뒤쪽으로가 이제 걸음을 걸으면 엉치가 무거워 걸음을 못 걷겠어요. 그리고 또 오금 있는 쪽에가 저리고 오금이 완전히 많이 땡기면서 오금이 많이 아프고 네네, 이제 어머님. 옆쪽으로 이제 엉치 있는 데서 내려오는 옆쪽으로가 이제 많이 시큰거리고 저림 증상. 그래요, 네네. 어머님? 네네. 혹시 어머님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소에 그렇게 이제 저리고 땡기고 아픈 게 그것도 한 몇 년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그거조차 그것도 오래되셨어요, 오래돼요. 어머님? 예, 제가 처음에는 걸을 때 이제 다리가 좀 무겁고 이러니까 젊으니까 그렇죠. 그때가 40, 한 8살쯤 돼가부터 시작해가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스테로이드 네네, 주사를 좀 맞고 스테로이드 지내셨군요. 주사. 네네네. 네네. 맞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뭐 1년에 한 2번 석, 한 번 석 뭐 계속 이렇게 맞았거든요. 맞는데 네. 지금은 맞아도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님. 네네네. 예, 예. 어머님 이제 증상이 오래됐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치료가 필요한 시기긴 한데 일반적으로 네. 이제 골절인 경우에도요 반드시 시멘트를 넣지 않고도 골절이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치료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멘트를 같이 넣으면서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을 같이 수술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나사모까지 하는 그런 수술까지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머님. 예, 예. 네, 이제 요즘은 이제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큰 수술을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골절이 초기에 이제 뼈가 아무는 단계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정도를 촬영하면서 내 뼈가 자기 키를 잘 유지하면서 잘 아무는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뼈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에 협착에 대한 치료를만 우선적으로 먼저 할지 아니면
전방전이증이 이제 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것인데 그 전방전이증에 대한 나사모 수술까지도 필요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뼈가 이제 만약에 그 전방전이증 뼈들이 많이 흔들거리면 나사못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뼈들이 그렇게 흔들림이 별로 없다면 요즘은 나사못 수술 없이도 협착증만 해결하고도 잘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니까 이제 의사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라면은 우선 골절이 안 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협착에 대한 치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문 여부는 좀 천천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어머님 그 이제 그 조금 이제 한 군데에서만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듣기가 힘든데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두세 군데의 병원을 한 번 더 다니시면 의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좀 더 다른 해답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머니. 아, 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뼈가 부러지면요, 전반적으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치료들을 좀 고민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 참 그 뼈가 부러졌을 때요, 예전에는 정말 몇 달씩 누워 지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누워 지내는 것이 뼈도 약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근육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요 골절된 뼈를 주사나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에서 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골절, 협착, 전방전 이제 여러 가지 고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큰 수술을 여러 개 함께 하시기보다는 또 어머니 허리 상태에 따라서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좀 고민해 보시면서 치료 방법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